지금 두 번째 주제로는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인지교육을 사실 이제 많이 시키게 되고 지금 연령층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한글을 거의 떼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아니면은 또 영어 같은 경우도 미리 어느 정도 뭐 영어 유치원도 뭐 생기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이제 보내는 경우도 많고, 뭐 학습지 같은 경우도 수학 같은 경우도 미리 좀, 그러니까 뭔가 자꾸 우리나라 교육은 어른들이 개입을 해서 점점 어른들끼리의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페이스에 맞춘다기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한글을 뭐 뗄 것인가 말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뭐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학년 교과서는 기억 니은부터 나오는데 수학은 또 다 완전 문장으로 나와요. 왜 그게 또 가고 그러냐면 요즘에 수학의 추세가 응용 가능한 수학, 사고력 수학 뭐 이런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있는 저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숫자를 바로 보여주고 이게 1이야,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이제 뭐 내가 은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병이 하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그냥 수학적 기호로 표현되는 수학이 아니라 뭐 그런 어떤 논리로 가야 된다는 명목하에서 그냥 글밥이 너무 많은 게 사실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국어 시간에는 기억 니은을 배우는데 수학 시간에는 이미 뭐 이런 이제 뭔가 교과 과정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글은 다 떼고 가야 되게 해야 된다. 뭐 영어도 어느 정도 그걸 해야지 아이들이 멍하지 않고 이렇게 뭐 따라갈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인지교육의 어떤 그 레벨이나 단계는 약간 아이들마다의 조금 그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전 정신이 강하고 부딪히면 하고 그런 아이들은 좀 늦어도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거나 꼼꼼하고 내가 이때 같이 못 따라가면 나는 다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자책감이 많고, 근데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게 우리 디스크 성향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우리 제가 입시하고 같이 짝을 이뤄서 하는 공부 패턴,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 찾기,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디스크 유형으로 해서 아이들의 성향을 보는 건데, 그건 이제 특목고 진학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서도 좀 팁으로 많이 드리고 그래요. 특목고나 아니면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100위권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좀 도전 성향이 있고 부딪혀보면 내가 해보겠다는 근성이 있는 아이들은 좀 적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거나 안정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선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경쟁적 상황으로 가면 훨씬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이제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아이들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볼 수 있고, 또 첫째가 다르고 또 둘째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봐서 얘는 오히려 조금 뭐 욕심이 있어서 이미 뭐 하고 그래서 뭐 보내면 좋겠다 그러면은 미리 뭐 해도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아까 행동형 두뇌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아직 바로 일찍 시키려고 그래도 별로 본인이 좋아하지 않고 그러면 가서부터 배우고, 또 한두 과목 사실은 아까 이제 뭐 너무 개인적인 사례가 제 동생 사례도 얘기는 했지만, 그게 초등학교 때 이게 유초등 때 빨리 치고 나온다고 사실 뒤에서 뒷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입시적인 전체적인, 만약에 입시교육적인 틀 안에서 봐도 12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 때는 좀 뭔가 즐겁고 재밌게 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사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막판 스포트를 해야 되는 게 중고등 6년이거든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길러두는 게 낮은 단계, 어렸을 때 2단계에 뭐에 맞는 인지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이제 많이 권해드린 책이 평균의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지식의 단계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리니어한 그 단계가 있다. 1학년 때는 이걸 배우고 2학년 때는 이걸 배우고 3학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한다. 영어를 배울 때도 뭐 파닉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어 동화책을 읽고 영어 문법을 해가지고 독해력을 해서 수능을 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지금 리니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많은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가장 이렇게 직선적 리니어보다는 계단식이 많은 거죠. 변함이 없는 듯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요. 이게 확 뭐 물리가 튀어나든지, 애들 책을 별로 안 읽고 그러는 것 같다가 이제 하나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거나 그래서 확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스포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더 현실적인 거고, 어떤 경우는 그 영어를 뭐 토종인데 외국 유학 안 하고 영어 잘하는 분들, 그러면 영어를 전혀 못하는 단계에서 영어를 네이티브 정도까지 하는 단계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나, 이거를 이제 추적을 해보면 대부분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다 각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 드라마 그거를 보고 섀도우 스피킹을 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체계가 잘 갖춰진 뭐 9단계 영어 프로그램에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막상 닥치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해야 될 그런 상황들에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자기를 막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가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성향인 나 이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모르면 더 스트레스 받고 긴장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 A에서 B라고 하는 결과로 갔을 때 이 단계가 리니어하지도 않고 다 지각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퀀텀 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자역학에서도 그런 게 나타난대요. 전자와 전자 사이에서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가는데 이거를 중간 단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 또 결론은 여기다가 여기서 온 거예요. 각자의 방법으로 사실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서도 사실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글을 떼야 될지 말지 이런 어떤 고민들도 저는 그거는 이제 마이너한 결정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마이너한 결정들은 다 가정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첫째 때 다를 수 있고, 둘째 때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펼쳐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있느냐, 또 그런 상황에서 애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학교에 있어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거를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돼준다면 한두 개 조금씩 늦게 나가고, 또 다른 뭐 연령대에 비해서 좀 이렇게 뒤처진다고 그래도 평생이라고 하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인생의 관점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오히려 그런 고민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하고도 의견을 물어보고, 지금 대부분 가면은 대부분 한글을 다 띄고 오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네가 한글을 안 띄고 가고 그러면은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보니까 너는 좀 꼼꼼한 성향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못 따라가면 또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질문하고 그러지도 못하니 그러니까 배우고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 하는 게 할 수도 있겠어.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보면서 좀 아이만의 방법을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